PBR이 낮은 회사는 좋은 회사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PBR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잘 선별해서 봐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분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오늘은 작가로 표현하겠습니다. 작가. 한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이자 이제 작가로 등극하신 김지영 펀드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배당주 투자 주식 운용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회사 어떤 펀드에 대한 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주식과 배당 투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심도 있는 게 아니고 재미있고 가볍게 이해하기 쉽게 작가의 입장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경력은 제가 총 이 업에 들어온 지는 한 너무 오래됐다. 26년째인 것 같고요. 네, 한 98년, 98년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주식운용부는 TMT 버블의 끝자락인 99년 12월에 발령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 배당주 펀드는 사모 펀드로 먼저 시작을 한 게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와 함께한 20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 생각하실 때 지금 배당주 쪽에 있으니까 살아남았지, 순수 액티브였으면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미 죽었죠. 자, 이제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책을 사실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독서, 무조건 투자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욕심 없이 돈 꾸준히 벌고 싶으신 분 무조건 필독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돈 벌기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을 안 내면 진짜 무조건 하시면 돼요. 전 솔직히 그래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이거 많이 안 읽는 게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 업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읽어봐야 우리 업자들 시장만 뺏기는 거지 뭐, 이런 느낌조차 약간 들었어요. 너무 극찬이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 하나가 그냥 모든 거를 다 대변했다고 할까?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주고 주주에 대해서 주주 환원을 해주는 회사는 예의가 있는 회사다. 예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책을 덮고 나서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100% 맞는 말이다. 이거 진짜 왜 내가 괜히 내 돈 가지고 예의 없는 애들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전 이미 고생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은 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리고 겨우겨우 탈출한 예의 없는 애들하고 같이 했다 겨우겨우 탈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절절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 지인이랑 가까운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는 주주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당이라는 거는요, 내가 대주주라고 해서 한 주에 예를 들면 배당을 1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대주주는 한 주에 넌 대주주니까 200원, 소액주주는 넌 한 주에 100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주주도 한 주에 100원, 소액주주도 한 주에 100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가 소액주주에 대해서 예의 있게 공평하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대 주주나 뭐 경영진이 자기 그 회사에 뭔가 비싼 제트 여객기를 뽑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와이너리를 사거나 그런 거는 솔직히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한 주 있으면 100원 받아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도 소액주주 너도 한 주 가졌으면 100원 받아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예의가 있는 겁니다. 기본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여부가 사실은 기업의 핵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 없는 애들은 그게 지 돈인 줄 알아.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디
빵을 되게 잘 만든 친구가 있는데 빵집을 내겠대요. 근데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저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빵집이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한 저의 입장에서는 야 빵집 잘 되니까 내가 투자한 거만큼 좀 쳐갖고 좀 돌려주라. 그 얘기하면 근데 그 친구는 그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니야 야 이렇게 잘 되는데 어디 2호점도 내야 되고 3호점도 내야 되고 해외도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잘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는 빵집을 해가지고 투자를 2호점, 3호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빌딩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비싼 자동차를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너 이거 뭐야? 왜 이런 거 해? 나도 좀 돌려줘야지. 왜 너만 먹냐? 그러면 야, 너 싫어? 그냥 너 이거 내 장부같이 쳐줄 테니까 이거 너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장 기업에 2대, 3대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 지분 가치 인정 못 받고 나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완전 피눈물 나는 네, 일이에요. 피눈물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봤을 때 대주주는 야, 너 뭐 나는 이거 돈 벌어가지고 자자손손 물리면 되니까 뭐 못 기다리면 너는 뭐 나가세요. 거의 이런 자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예 어떤 측면에서 약간 사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은행 돈을 빌린다고 해보세요. 맞습니다. 개인 돈이 아니고 은행 돈을 빌렸는데 그렇게 해봐. 큰일 나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네.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아주 큰 기업들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는 네. 이제 선도적으로 바뀌어서 그건 참 다행한 것 같아요. 가깝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로 20몇 년간 일을 해왔는데 상당히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끄럽고요. 그 동학개미 운동, 이제 주주의 권리찾기 운동들이 지금 활성화가 돼서 여론이 많이 이제 뜨거워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금 기업들이 좀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만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대표로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같이 그 한국 시장의 재평가 한국 기업들의 가치 평가를 제대로 올려놓는 길만이 우리 그 여기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오죽했으면 차라리 사모펀드가 해서 회사 좀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죠. 일부 이제 중견 미만의 회사들 중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진짜 예의가 나쁜 회사가 많죠. 예의가 없어 버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은 나쁜 놈들끼리 싸워갖고 여기가 이겨라.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부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기관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셔가지고 손해 보시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책으로 넘어가서 이제 배당주 투자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제표 못 보는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하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재무제표는 그래도 봐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면 일반인들이 재무제표 못 보겠으면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 좋은 회사만 투자해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요. 이제 뭐 제가 책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은 요즘은 재무제표를 최대 포털 회사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그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고 정리가 되게 잘 됐습니다.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남기는 순이익률이 얼마 정도 되고 그 현금이 얼마가 있고 배당을 얼마 주고 또 돈이 이만큼 남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평가가 되지 않은 회사들 고평가라 하면 이 PER이 너무 높거나
PBR이 너무 높거나 이런 회사들이 아닌 상황, 그리고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좀 조금씩 증가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절대 잃지는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왜 우리 김정 펀드 매니저님이 이렇게 그 오랜 기간 한국처럼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았는가 했을 때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레이엄 방식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정 매니저님은 약간 변형 네. 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네, 네.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핵심 엑기스입니다. 안고입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장부가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을 많이 찾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장부가 대비 저평가된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장부가 대비 저평가가 어디서 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장부에 있는 것들이 정말 가치를 받을 만하냐. 예를 들면 많은 그 영업권이라든지 뭐 투자자산 중에서 가치가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거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요즘에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바뀐 지가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주주 기준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지배 부분과 비지배 부분을 아직도 혼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PBR이 0.2배라고 해서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봤더니 전체 자기 자본을 가지고 0.2배라고 하셨던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비지배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빼고 보니까 지배 부분으로 봤을 때는 0.8배 전혀 뭐 저 PBR이라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PBR이 낮은 이유가 이제 ROE가 떨어지는 네. 부분인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는 이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특히 이제 재무상태표 관리를 잘 못했던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벌어서 쌓아놓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 대차대조표에서 자기 자본 부분이 뚱뚱해지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은 회사는 좋은 회사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돈 벌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PBR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는 잘 선별해서 봐야 된다. 네. 그런데 배당을 하는 회사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회사는 그래도 비교적 자기가 현금이 쌓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돈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떨어뜨리는 그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당주 관점에서 그런 회사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 성장, 배당과 성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저희 배당주 펀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은 이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얼마나 줘요? 그럼 확정이죠? 라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희 배당 주식은 배당과 주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당주가 다른 이제 유형과 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벌어들인 돈을 주주한테 갖다 주는 부분 이게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좀 현실화가 됐다는 부분에서 좀 가시성이 높다는 부분이고 여태까지 보셨던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배당주 어떤 뭐 배당 귀족 펀드나 아니면 ETF랑 한국에 있는 배당주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 배당도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 운용에 좀 더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펀드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10%인데 자기가 버는 거에 100%를 주는데 10%인 회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배당 수익률이 10%인데 자기가 버는 이익의 20%를 배당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사시겠어요?
두 번째를 사야 두 번째 되겠죠? 사야 되죠. 네. 네, 정답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배당주에 대해서 많은 혼용들이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 구분을 해드리면 첫 번째 회사는 모든 여력을 다 배당해주니 여력이 없는 거죠. 그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회사는 배당을 주고도 여력이 많은 회사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재원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을 만들기가 조금 버겁다. 그러면 배당을 20% 주던 거를 벌은 거에 뭐 30%, 40%를 준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뭐 15%, 20%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 배당주 투자 문화가 정착이 되기 전이고, 그거에 앞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정착이 되기 전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포트폴리오의 저평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네. 저평가된 종목이나 펀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 게 저평가고,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주가 많이 올라가는 네, 거예요.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을 때 사서 배당률 수익률이 떨어, 예를 들어 6.5%짜리를 샀다가 3%가 되면 팔아버리는 전략.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막 올라가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좀 많이 올라서 부담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 그리고 ROE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PBR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뭐 단기에 좀 부담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각광받는 부분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까 예를 드렸듯이 2014년에 기업소득 환류세제 나오고 뭐 아유 이거 뭐야 이게 효과도 없었어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그때 던져진 화두로 사람들이 배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가 너무 낮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면은 PBR이 개선이 될 거다. 그럼 전체 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투자 문화가 개선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